독일의 사과 vs 일본의 사과. 안녕하세요. 다미추의 다미닉입니다. 반일 사관에 내가 젖어 있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독일은 이스라엘에 제대로 사과했는데 일본은 한국에게 제대로 사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미닉이 봤을 땐 둘 다 상대국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그 사과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남았지요.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사과란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이 유태인에게 저지른 죄와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죄가 그 질이나 양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 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독일부터 보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1945년 5월까지 약 6년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나치 독일은 항복 안 하는 도시나 국가들은 전차군단, 기계화사단, 슈투카 폭격기 등을 이용해서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런던 대공습, 프랑스 침공, 소련 침공 등이 주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제일 큰 나치 독일의 죄는 단언컨대 홀로코스트입니다. 약 5년간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600만 명, 감이 안 오시죠? 570만 명인 싱가포르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유태인들에게 다윗의 별 마크 완장을 차게 하여 구분하기 시작하더니 게토라는 곳에 격리시켜 감시했습니다. 게토는 점차 강제노역소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식사도 목숨만 연명할 만큼 아주 조금 주고 하루 18시간씩 강제노역을 시키고 씻기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 사냥하며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은 정말 가축과도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에 죽음의 위험을 느낀 유태인들은 도망 다니다가 죽거나 숨어서 지냈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는 날에는 바로 죽거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생체 실험, 가스 실험 등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태인이라면 바퀴벌레 박멸하듯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죽이고 다녔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해서 살려두었을 뿐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죽였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로 이 죄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한반도를 근대화시켰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주거나 그들의 도시를 근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퀴벌레 박멸하듯 죽이고 다녔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일제는 전쟁도 없이 돈 주고 한반도로 고종에게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조선인을 죽이거나 도시를 부순 게 없습니다. 관련 참고 영상들을 걸어두겠으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제는 오히려 한반도의 도시 인프라를 형성해서 전화, 전기, 트램, 철도, 기차역, 발전소, 병원, 학교, 서양식 건축기법 등 신문물들을 한반도에 공급했습니다. 일제가 35년간 쌓은 식민지 유산은 미 연합군 조사 시 53억 US 달러나 되었습니다. 195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한반도의 쌀 생산량이 늘어났고 한반도의 인구도 1910년 1200만 명에서 1942년에는 25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어이, 다미니기. 그러면 일본 죄가 뭐야?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지은 죄는 조선인 차별, 윗땡부를 모집한 것,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윗등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미튜브 구독해주시고 영상 기다려주세요. 일제가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다녔습니까? 아오지 탄광 같은 강제노역소 만들어서 거기서 죽어야만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말 1942년에는 조선 인구가 2배 넘는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뜻은 조선인이 일제가 만든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간 것만 봐도 조선인들이 일제가 만든 사회 안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 안에서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런 차별 역시 하나하나 바꿔나갔습니다. 조선인들이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에게 도망다니듯 일제로부터 도망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내선일치 정책으로 조선인들에게 일본 이름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와 일본은 피부색이나 생김새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름과 언어가 구분하기 제일 좋은 수단인데 이름마저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주고 일본어 교육도 시켰습니다. 일제는 진짜로 조선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태인을 독일화하려고 했습니까? 유태인들에게 독일인의 이름을 준다는 거 상상이나 가세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치 독일에게 유태인은 바퀴벌레 같이 박멸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당시 유럽의 유태인 인구수도 5년 만에 9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급감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일본의 죄가 독일의 죄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의 정도도 같을 수 없죠.
어떻게 독일의 사과와 일본의 사과가 같아야 합니까? 당연히 독일의 사과가 훨씬 크고 진해야죠. 그렇다면 각국이 사과에 따른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 독일은 1952년 룩셈부르크 협정으로 이스라엘에 4억 5천만 마르크, 즉 2억 5천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배상합니다. 독일이 통일한 이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수차례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일본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3억 달러를 보상하고 2억을 차관해줍니다. 2017년에 윗땡부로 100억 원 기타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더러운 돈으로 해결하려 하느냐? 고 했죠. 그럼 이제까지 독일은 돈으로만 보상했거든요. 좌파 말에 따르면 독일은 사과한 게 아니네요. 엥? 진정한 사과를 하면 된다고요? 아, 그래서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네요. 그죠? 이 왼쪽에 나온 것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텔 아비브나 예루살렘에 간 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의 의미겠죠. 그럼 일본은요? 엥?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도 2010년에 서대문이 홍무소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네요.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독일과 같이 진정한 사과를 했네요. 일본은 사과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일본 제철에서 포항제철을 설립하는데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미쓰비시는 LG산전, 엘리베이터와 현대자동차에게 기술 전수를, 산유전기, NEC는 삼성에 기술 전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묘조식품이 삼양라면에 라면 제조 기술을 전수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출시됩니다. 이때는 한일 기본조약이 있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묘조식품은 삼양라면에게 라면 제조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처음 나온 삼양라면의 봉지를 보시면 일본 최대 명성식품 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라면 기술로 한반도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다양한 기술을 전수해 주어 대한민국 중공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이 이스라엘의 기술 전수에서 중공업 육성에 기여한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네 차례 전쟁하는 동안 독일이 파병해 준 거 있어요? 군수물자 지원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이 주 이스라엘 독일군 주둔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요? 지금 한반도가 전시 상황이 되면 일본 자위대와 미 태평양 사령부 제7함대가 우리나라에 진주하여 우리를 도와줍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3위의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동해에서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하는 건 다들 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한미일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필리핀 상륙훈련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죠.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더 사과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죄질이 독일보다 훨씬 가벼운 일본이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까지 많이 도와줬어요. 사과도 수십 차례 하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뭘 더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됩니까? 아, 그래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왜 진정한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좌파 여러분들은 일본에 놀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일제 물건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일본은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놀러 가거든요. 일제 물건 사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좌파 여러분들은 일본 가시면 안 되죠. 거리낌 없으세요? 사과도 안 받았는데 일본 가서 돈을 쓴다고요? 제정신 들이세요? 엔저 특수여도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윗땡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당한 거, 독립군들 고문당한 거 생각하면 화 안 나세요?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사면 안 되잖아요. 일본 카메라 타시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잖아요. 사과 안 받으실 거면 엘리베이터부터 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주요 전력 소자들이 거의 일제입니다. 관일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신채호 선생님 같이 서서 세수하는 건 기본이고 계단을 이용하는 반일 정신 보여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게 좌파 세계관에서 우리 조상님들의 얼을 달래는 방법인 거잖아요. 사실 좌파 세계관에서는 3년상 정도 치러줘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으니 그것까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20층 정도? 좌파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 조상들, 독립군들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죽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견딜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못 하시잖아요. 3년상도 못 하고 계단 이용도 못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시대가 변했거든요. 일본은 더 이상 군국주의 일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반일 감정은
아직도 1919년 3.1운동 하던 때를 못 벗어나시나요? 진짜 그만합시다. 이미 일본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습니다. 깨찌하게 말 한마디 가지고 보상이네, 배상이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넓은 아량으로 그 사과를 받아줍시다. 이제 그만하고 서로 안아주고 친하게 지냅시다. 현존하는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니까요. 오늘은 독일의 사과와 일본의 사과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우리는 자유진영 안에서 한 배를 탄 동지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같이 진정으로 사과 안 했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넓은 아량으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줍시다. 그리고 한미일이 자유진영 안에서 서로 공조하고 화합합시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세울 새로운 아시아 질서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맹주국가로 발돋움합시다. 저는 우리 조상님들, 독립운동가님들도 바뀐 일본을 보며 용서하실 거라 믿고 또 우리가 잘 사는 방향으로 정책 및 외교를 펼치길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친북 친중을 외치며 대장동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비리,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범죄자와 돈봉투 돌리는 범죄자들을 지키려는 민주당은 없어지길 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향은 친일, 친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